민주당의 힘으로 바꾼다라는 생각은 저는 추호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게, 강원대학교에서 성소수자 동아리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침을 뱉는 사람도 있어. 이건 좀 딥한 이야기인데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와 여기서 거의 뭐 출마 인사를 하시는 출마 인사이다. 이게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의 문제의 원인이 정치 구조에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신 건데, 반대로 틀어서 생각해보면 민주당의 입당에서 민주당의 힘으로 바꾸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의 힘으로 바꾼다라는 생각은 저는 추호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게, 이건 좀 딥한 이야기인데, 검찰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관련된 그 판결에 대한 그런 서명인, 저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료들이 그 서명을 사진 찍고 피켓 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절대 못해요. 뿌리가 깊고 탄탄하고 기성세대들이 워낙 꽉 잡고 있습니다. 구의원이나 시의원들도 청년 뭐 할당제가 아니면은 다음에 그래 젊은 동생 해야지. 그 젊은 동생 60대, 젊은 동생 50대. 광주에서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진짜 내가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뭐 민주당에 돈을 많이 이제 쏟아붓는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민주당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좀 자기 뜻이 아니더라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자기 뜻이 아니더라도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아래에서 생각이 있는 젊은 정치인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광주의 이명로 의원 같은 분들은 본인의 힘으로 진짜 본인이 노력해서 지금 시의원 당선되신 건데, 아니면 어렵죠. 공천에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면밀히 따지니까 본인이 중앙당이랑 생각이 다른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바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선택을 받지 못한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고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연님도 왜 대구였었고 대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구를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고 자란 사람의 선택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신에 대구가 얼마 전까지는 슬로건이 컬러풀 대구였거든요. 대구가 전국적으로 어떤 불려지는 오명에 비해서는 그 슬로건이 좀 과분한 게 아니었나. 이런 딱딱하고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이 도시의 색깔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고 싶고, 정치적 세력이 좀 굳어져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지금은 파워풀 대구로 바뀌어서 좀 심심찮게 서운하네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임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주를 사랑하는 청년 모임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광주 아젠다들을 많이 파는 거예요. 광주 유스퀘어에서 챔피언스필드로 가는 트램이 필요한 것인가. 그 빠른 흐름에서 자라온 친구들이 생각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저는 그 동생들을 많이 보고 항상 조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아연님도 대구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 학내에서 성소수자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성소수자 동아리 활동 쭉 이어나가면서 대구 퀴어문화 축제 활동도 했었고, 목소리 낼 수 있는 곳을 많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아파트라는 공간을 삭막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음식 재료가 많이 남으니까 서로 그런 감자가 가면은 뭐 샤인머스켓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아가지고 생각해보니 이 모임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촬영에서 아연님의 표정이 가장 밝아졌답니다. 이 얘기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부럽습니다. 미래 세대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라는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그 구체적인 그림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저는 그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주 내에서도 어떤 곳에서는 교육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이제 광주에서 이제 땅값이 비싸다고 알고 계시는 이제 동네가 남구, 그리고 이제 또 수안지구, 그곳인데 그것도 굉장히 교육열이 높고, 그리고 또 남구 봉선동은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불로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40%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당 독점을 하고 있는 이 정치 구조가 깨지면 이 문제도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제야 개선되기가 편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 당에서 감사를 하고 한 당에서 추진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 이렇게 넘겨, 그리고 이렇게 넘겨.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번에 광주 시민께서 이제 다음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이나 한 당을 껴주시거나 바꿔주시면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 거의 뭐 출마 인사를 하시는 출마 인사는 아니고 저는 네. 그런 생각 가지고 네. 있어요. 제가 네. 일반인이라도 어. 그게 달라질 것이다. 왜냐면은 서울이 아시죠? 의회가 정확히 거의 반반으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 키어 문화 축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대구에서 키어 문화 축제가 올해로 16회째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론 지역의 뭐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노동단체라든지 다양한 연대 단위가 함께하는 게 이제 조직위원회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축제가 16회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배경에는 정말로 이런 시민단체와 지역에 있는 연대 단위와 협의체들 되게 끈끈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이런 조직 위의 인물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한 이슈, 한 문제를 가지고서 다 모여서 전력으로 싸운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대구에서 이 활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에너지와 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든든한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불편하거나 뭐 고충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개혁신당이 있기 전에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는 공식 선거 운동을 할 때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대놓고 정말 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예비 후보 때부터 매일매일 그곳에 가서 매일매일 보니까 그게 없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거는 내가 싫어도 부딪혀야겠구나. 그 지역의 이슈를 해결함에 있어서 의회 정치로 이제 같이 손을 잡고 풀어나가야 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진우님은 국민의힘이 아닌 개혁신당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보수의 가치 측면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무엇이 다른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저는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보느냐 과거를 보느냐. 오랜만에 정권 한번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한 자리 해먹고 어떻게든 뿌리 파가지고 좀 오래 해먹으려는 그런 수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 방법으로는 좀 국민들, 시민들의 행복할 수 없다. 미래를 보는 개혁신당이 좀 더 좋을 것이다. 아연님도 대구에서 정의당으로 활동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정의당 대구에서 활동하면 할 욕을 안 해요. 왜냐면 그럴 만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욕을 한다는 거는 진짜 대구에서 듣는 것보다 서울에서 가는 게 서울에서 더 많은 그런 비난을 받아요. 니네가 뭔데 민주당을 까냐. 지금 국힘과 정권을 지금 같이 심판해야 되는 시기에 너네가 국힘 편 든다. 너네는 국힘 이중대가 되는 거예요. 대구에서 정의당 활동한다는 건 그만큼 관심도 자체가 떨어지는 일이고 욕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심이다. 대구에서 이제 이런 진보정당 운동을 한다는 거, 정의당 운동을 한다는 거,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와 슬픈 어린 그런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마치, 엄청난 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대구라는 공간을 다른 전국의 어떤 공간과 다르게, 그러니까 배척하는 느낌?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서부터가 불편감을 느낄 때가 있는 거. 그 영남대학교에서 성소수자 동아리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때 성소수자 동아리 관련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홍보를 부탁을 드린다면서 그 공고물이 올라갔는데 영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화이팅이라고 하고 제 계정을 태그를 한 거예요. 내가 올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익명으로 누군가가. 뭐랄까 처신 잘해라라는 느낌인 거죠. 나는 이거 누가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 경험이 되게 당시에는 좀 위협적으로 느껴졌는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찌질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냥 본인 등판 해가지고 고맙다 뭐 그런 식으로 코멘트 남겼던 기억이. 대구도 폐쇄적이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치 구조의 측면도 있지만 저는 사회 분위기적인, 그러니까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도 이런 폐쇄성이 작동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이
어떤 광주와는 좀 다를까 이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듣기는 들었었고 그런 고민이 지역에선 좀 있었습니다. 제가 활동하면서. 네.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가볼게요.